여러분, 오염으로 돈을 번다?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근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. 바로 탄소 시장이라는 곳에서요.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사실 좀 알쏭달쏭 하잖아요?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얘기를 아주 쉽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. 지구를 구하는 일이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요. 가로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탄소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일단 오염에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리고 시장이 두 종류가 있대요. 그것도 살펴보고 또 큰 손들,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 시장의 미래는 어떨지 여기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오염의 가격을 매긴다는 것.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요. 탄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,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. 이 모든 얘기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서 시작돼요. 뭐냐면 내가 뿜어내는 탄소만큼 어딘가에서 다시 흡수해서 결국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거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회사가 이걸 혼자 힘으로 하기는 진짜 어렵겠죠? 바로 이 지점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탄소 배출권인데요. 아주 쉽게 말하면 나 온실가스 이만큼 줄였어요 하고 증명해주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영수증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죠.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완벽한 금융상품이 된다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이 특별한 영수증 어디서 거래할까요? 네, 바로 탄소 시장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. 이 시장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. 탄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은 규제 시장이라고 하죠. 이건 말 그대로 정부가 너네 이만큼 탄소 줄여야 해 하고 의무를 딱 정해준 좀 강제적인 시장이에요. 국가나 큰 기업들이 참여하죠. 반면에 오른쪽은 자발적 시장이에요.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는데 뭐랄까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나 아니면 진짜 환경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위한 시장인 거죠. 참여자도 목적도 완전 다르죠.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탄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여주는 핵심 원리예요. 자, 왼쪽 X기업을 한번 보세요. 이 회사는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할당량보다 적게 썼네요. 그래서 배출권이 남았어요. 이 남은 영수증을 들고 시장에 나가는 거죠. 자, 반대편에는 Y기업이 있네요. 이 기업은 안타깝게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뿜어버렸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렇죠.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. 바로 이때 X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Y기업한테 파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죠. 보세요. 오염을 덜 시킨 쪽은 돈을 벌고 더 시킨 쪽은 돈을 쓰게 되는 구조. 이게 바로 시장의 힘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기본 원리를 알아봤고요. 이제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. 거대 자본, 그러니까 큰 손들은 이 시장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여러분, 이거 알고 계셨어요? 우리가 아는 그 전기차 회사, 테슬라요. 이 회사가 가끔은 전기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 탄소 배출권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이게 바로 탄소라는 게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큰 돈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. GFANZ라고 좀 어려운 이름인데 거대한 금융연합체가 있어요. 전 세계에 네로라 하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수백 개가 모여서 우리 돈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만 쓸 거야 하고 약속한 거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기들의 모든 금융활동을 여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?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. GFNZ 멤버이기도 한 싱가포르의 DBS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낡은 석탄발전소를 일찍 문 닫게 하는데 돈을 대주는 거예요. 이걸 바로 전환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러니까 그냥 태양광 발전소 같은 깨끗한 곳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오염 산업이 친환경으로 바뀌는 그 과정 자체에 돈을 대주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인 거죠.
자, 지금까지는 너무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 얘기만 했죠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에이, 저건 다 기업들 얘기지. 내가 뭘 할 수 있겠어. 라고요. 근데요, 정말로 개인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? 네, 정답은 그렇다입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.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.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산을 가지고 있다? 그럼 이산화탄소 잘 빨아들이는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배출권을 받을 수 있어요. 아니면 우리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? 이것도 탄소 감축 사업으로 등록해서 돈을 벌 수 있고요. 심지어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. 우리가 매일 대중교통 타고 재활용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포인트라는 게 쌓이거든요. 이걸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.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이카본 같은 앱을 이용하면요. 개인이 진짜 주식 투자하듯이 탄소 배출권을 직접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.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이 시장의 미래를 보려면요. 과거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를 봐야 해요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260억 달러. 2008년도 시장 규모거든요.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불과 3년 전인 2005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. 3년 만에 무려 12배가 커진 겁니다. 정말 무서운 성장세죠? 그리고 이 속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금융상품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예전에는 이런 건 기업들이나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니에요. 우리가 금이나 원유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 가입하듯이 탄소 배출권 자체에 투자하는 ETF나 신탁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훨씬 쉽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점점 더 활짝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. 이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탄소 가격표가 붙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까요? 또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은 또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